처음에 친구가 칼로 찔렀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그게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 확인했었을 때는 호흡이랑 맥박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우선 라인 하나 잡을게요. 주인님, 진도항공 한 번만 전화해 줄 수 있을까요? 진도항공? 한거 아니었잖아. 그냥 일단 그럼 우선 출발할게요. 진도에서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목포까지는 1시간 거리. 환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밤 진도의 응급실이 열려 있었다면 이 환자는 살 수 있었을까? 아찔하죠.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미 지역으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5시간. 광주에서도 2시간은 달려야 닿을 수 있는 먼 땅. 전남 진도. 명량해전의 격전지였던 울돌목의 조류는 여전히 거셉니다. 그러나 이곳 진도도 흐르는 세월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젊은 사람들 보기가 힘들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가 떠나면 이 동네가 누가 살랑가 모르겠어. 정막을 가르는 사이렌 끝. 진도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진도 한국병원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아프시다는 거죠? 여기가 있어요. 이쪽이? 네네. 언제부터 한 1시간 정도 됐어요? 아픈지는? 네. 신동제 들어가요? (8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85년부터 이 지금 이 병원의 반틈 저쪽 구동을 85년도에 지어가지고 개원을 하면서 나 혼자 하면서부터 응급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격주로 밤 10시 이후 응급실은 문을 닫습니다. 40년 만입니다. 그 시각 진도는 응급의료가 사라진 야간 무이촌이 됩니다. 그렇다면 밤사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진도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그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구급차의 뒤를 따랐습니다. 진도 한국병원 응급실 앞.
70대 노부부가 구급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도가 원래 고향이라 한국병원이 밤 야간 작업도 한지 알았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문도 닫아지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 지금 여기 진도한 거 보면 안 열어서 해남 쪽으로 한번 병원을 전화를 해볼게요. 갑작스럽게 형민 아빠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그러더라고요. 몸을 만져보니까 아주 식은땀을 팍 부으면서 몸에 열이 엄청 나요. 손이 따가울 정도요. 진도에서 40분 떨어진 해남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기도 아프세요? 예. 반듯하게 누워봅시다. 예. 다시. 안 아파요? 예, 괜찮아요. 그 다리는 명장 있는 자리예요. 아픈 자리가 명장 있는 자리라고. 겁나게 이거 사람이 만일에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무섭더라고. 교통사고나 났거나 무슨 갑작스럽게 무슨 이렇게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런 오늘 저녁 같은 경우 있다면 그 사람 죽는 것이죠. 나는 죽는다고 봐요. 아침 7시 8분. 이번엔 70대 남성이 회전 연마기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분은 상처가 좀 깊고 해가지고 어쨌든 목포 항구 쪽으로 와야 되는 환자입니다. 0시 34분. 복통을 호소하는 60대 환자를 시작으로 넘어짐 사고, 그리고 아침 7시 28분에는 섬에서 간경화 환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40분 넘게 해경배에 실려온 환자는 섬항항에서 다시 구급차로 1시간을 더 달려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관찰 3일차에도 위급한 출동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찰 4일차. 흉기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복부에 중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직 의료진도 받고 있어요. 처음에 확인했었을 때는 호흡이랑 맥박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보세요? 140대. 네, BP 140에 80이고 지금 펄스는 69에 나오거든요. 네, 우선 라인 하나 잡을게요. 주인님, 진도항공 한 번만 전화해 줄 수 있을까요? 진도항공? 그거 아니었잖아. 지금 출발할게요. 야, 출발하십니까? 네. 목포 한국병원. 사건 발생 장소에서 진도 한국병원까지는 7km. 하지만 구급차는 진도의 응급실보다 50km를 더 달려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목포 한국병원까지 이송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됐고, 그렇게 이송하던 와중에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서 그 심정지에 맞는 그 ACLS를 시행했습니다.
처치는 끝까지 이어졌지만 지연된 시간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환자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병원이 있었으면 병원에서 1차 처치를 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어차피 권역 예상센터로 오긴 와야 되는데 처치를 하고 오는 게 환자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밤사이에 출동한 구급 건수는 모두 18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동한 곳은 문 닫힌 응급실 앞입니다. 진도 사람들은 여전히 가장 급할 때 이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은 야간 응급실을 격주로밖에 운영할 수 없었을까? 첫째는 인력이 없죠. 응급실 한다면서 뭐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뭐 하는 놈들이 저따구로 하고 있으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정말로 못할 짓입니다. 지금 그냥 병원 문 닫히고 싶어요. 지금 진짜로 지금 심정은.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공보위가 차출되고 그 빈자리를 메우던 사직 전공의마저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뭐 외래를 최소한도 8, 90명 아니면 100명 넘게 보고 중간에 점심 식사 잠깐 하고 잠깐 쉬고 그리고 또 5시까지 또 이제 환자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시까지 정도 이제 뭐 응급 환자를 봐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 넘어서까지는 우리 체력적인 한계를 도저히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80이 넘었고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은 7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재빠르게 광고를 내서 가정학과 선생님을 한 번 채용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야간만 근무를 하는 당직만 하는 조건으로. 근데 그 선생님이 도저히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2달 하시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8월 달부터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전화 한 통도 없고 뭐. 진도 국민들의 불안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지금 10시, 11시에 급해가지고 심장병이 있는데 갑자기 한 번씩 가서 거기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 가까우니까. 그런데 응급실이 없어진다 하니까 어디 이사 갈 수도 없고 이거. 나쁜 사람이 시간적으로 아픕니까? 답답하죠. 한마디로 답답하죠. 이제 기농이나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행히 젊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제 여기가 응급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아프죠. 아예. 여기 있다가도 그 없어지면 다 이제 다시 다른 도시로 나간다는 거예요. 충북 보은. 인구 3만 명의 작은 고장입니다. 여느 시골 지역처럼 고령 인구가 더 두드러지는 곳.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 기능을 맡고 있는 이 병원. 하지만 들여놨던 MRI는 유지가 안 돼 팔았고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실 당직표 짜기도 어렵습니다. 15일 날, 22일 날이 주말인데요. 이날 지금 당직이 없거든요. 지금 당직이 안 나와가지고 좀 또 부탁드릴 때가 지금 과장님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15일 날 안 되면 과장님
22일 날이라도 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날도 안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아, 참. 답이 없네요. 근무를 맞춰봐도 답이 없는데. 이건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복귀를 하면서 또 우리 소속으로 응급실 선생님들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타 인력으로 타 병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아르바이트식으로 당직을 하고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근무를 쓰게 하는 겁니다. 저 이제 응급실 주출입구. 머리가 양쪽 머리가 띵하고 앞으로 그러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응급실 당직에 들어오면 꼬박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고강도 업무에 버틸 추가 인력은 꼭 필요하지만 의사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수없이 의료 광고를 냈었습니다. 아예 저희 병원 광고란은 조회조차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계속되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거리나 모든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인건비는 치솟고 응급실은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항상 나가. 200만 원씩만 계산하면은요. 30일 잡으면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 응급실 인건비를 계산해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야간 원무 인력 등 최소 필수 인력만으로 운영했지만 인건비로 약 8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입은 약 4억 원가량, 반년 만에 쌓인 적자만 이미 5억 원에 가깝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병원을 말아먹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 적자의 원산입니다.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또 다른 한 축, 공공병원의 사정은 어떨까? 영월과 평창, 정선, 강원 남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 영월의료원. 영월의료원은 민간 병원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를 포함해 16개 과를 운영하며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간신히 메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소아청소년과도 밤 11시까지 운영합니다. 많이 와요. 정선도 오고, 뭐 태백에서도 오고, 많이 와요. 애들이 이상하게 꼭 그렇게 8시 이후에 저녁 먹고 나서 막 열이 나요. 병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내가 얘가 열이 나서 병원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막 조마조마하고. 근데 의료원이 11시까지 하니까 남편이 없어도 혼자 이제 얘 하교하고 움직여도 되고 되고 갔을 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저는 사실 농촌 유학 온 거거든요. 영월에 사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살다가 큰애가 농촌 유학을 해서 왔는데 근데 영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원이 11시까지 한다고, 소아과를 11시까지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병원이 그래도 11시까지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심리적으로나 뭐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이 병원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소아청소년과의 야간 진료는 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무너졌던 분만 기능도 다시 세웠습니다. 매년 의사 인건비 주라고 한 분당 2억씩, 그다음 간호사 뭐 6명 인건비인가 해가지고 한 6억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21개월 동안 분만이 한 건도 없어요. 저 깜짝 놀랐죠. 1년에 100건이 출생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단 한 명도 영월 의료원에서 아기를 안 낳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생각보다 이 의료원에 대한 어떤 분만을 받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 어떤 이렇게 공공병원은 뭐 이렇게 좀 꺼려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거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원장님께서 딱 결단하시고 의료진 교체하고, 그러고는 산부인과 과장님 두 분이 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지난해 5월 끊겼던 아기 울음소리가 21개월 만에 병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해 7명, 올해도 이미 9명의 신생아가 이곳 의료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누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놀고 잘 느껴요? 네. 보시면은 머리가 이쪽입니다. 지금 눌러놓은 데 있죠? 네. 여기 머리고 쭉 가서 여기가 목이고 심장 배 아니고요. 태반의 위치도 예 좋습니다. 심장도 괜찮아 보이고 배안도 깨끗하고 자 아주 건강합니다. 사모님 오늘 네. 검사 받았는데 네. 아예 잘 쓰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죠? 네, 맞아요. 어떠세요? 무섭긴 한데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커요. 다시 영월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산모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한 3년 내로 우리 거의 200건은 여기서 출산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럼 이게 세금을 투자할 의미가 있지, 그죠? 6억이든 뭐 몇 억이든 간에. 이 공공병원답다. 세금을 줬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보답하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걸 저는 늘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필수 의료를 지키는 과정에서 착한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월 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억 4천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484억 원에 이릅니다. 아이고, 좀 어떠셨어요? 주무셨어? 예. 다음에 시켜갖고. 좋네. 깨끗해졌잖아. 이것도 나오는 것도 이제. 많이 낫고 있어요. 많이 낫고 있어요. 네. 수술하니까 좋아요? 좋죠. 인천 의료원장을 역임한 공공의료의 산증인 조승현 원장. 그는 은퇴 후에 다시 공공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좀 일어나서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다니셔. 예, 예. 응. 일어나셔야 돼,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아니. 누워만 계시지 말고 자꾸 다니세요. 예. ICU 가서 환자 보고. 막상 있어 보니까 실제 경험을 해보면 훨씬 심각하죠. 왜냐면 내 스스로가 힘에 부쳐서 못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니까 와, 이건 정말 지금 위기라는 생각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일단 응급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거나 어떤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의료의 첫 번째 임무 아니겠어요? 지금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응급진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과목의 의사들이 다 총집결해서 봐야 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럴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아무리 그 환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그 다음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최종 진료 과목이 부족하게 되면 응급실은 사실은 간판만 응급실이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한계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지역 의료 격차는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방치해온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1980년부터는 이제 막 민간 병원들, 대형 병원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놔둬버린 거죠. 민간 병원 그냥 세우도록 놔뒀고 일단은 뭐 큰 병원이 많이 생기는 게 좋으니까 뭐 이런 정도에서 그냥 놔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당연히 인구 몰리듯이 몰려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은 인구 대비 병상이 어떠한가, 지역은 인구 대비 병상이 어떠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다 취합을 하면. 그러면 그걸 조망을 했으면 수도권은 그러면 OECD 평균 의사 수가 상회하는데 지방은 밑돌고 있어요. 그럼 문제의식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도외시한 거죠. 그러는 사이 지역의 의사들은 계속해서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진도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 신운호 부원장이 이곳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도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그때 당시 세월호 때 있었던 닥터, 그러니까 의료진은 원장님하고 저밖에 없죠. 그리고 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진도를 다시 내려오게 된 것도 있고, 그 계기는 또 이 병원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뭐 그런 배경들이 좀 맞물려서. 대형 병원으로 갈 수도 있었고 도시에서 개업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 진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만 해도 외래 환자들의 입원 환자의 응급실에 저는 이제 건강검진까지 다 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업무량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뭐 제도적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무너졌어야 되는 걸 어찌됐든 저나 특히 원장님이 사람의 그냥 희생과 노력으로 좀 떠받들이고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메우기엔 지역 의료의 빈틈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원장님 입장에서는 포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못하는 이유는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병원이 지역사회에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놓고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이긴 하니까 육아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거죠. 결국 지역 병원은 의사 개인의 책임과 사명감에만 의존해 꾸려가야 하는 걸까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AI한테 내가 이런 사정을 다 입력을 하고, 과연 지금 이런 지리적인 여건, 행정적인 여건,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응급실의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해줘 봐라. 비슷한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입니다. 마스에시 시치루이항. 이곳에서 페리로 2시간을 건너면 작은 섬 지부촌에 닿습니다. 오키제도의 도젠 지역을 이루는 4개 섬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이곳 진료소가 약 530여 명 섬 주민들의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지소와 같습니다. 오늘 진료 담당은 가토 테루시 의사. 朝ごはん普通に食べてちょっと一回胸の音聞かしとってくださいね。大きく息しましょう。まあ基本的にその内科的な、診療、高血圧とか高コレステロール血症とかそういう診療もしながら、あとはまあ救急患者さんの対応もしたりとかいうことをしています。人口は少なくっても病気の割合としては一緒なので、なので心筋梗塞とか脳梗塞とかあるいは事故で怪我されたとかいうのはまあ当たり前にきますので。 가토 씨는 의대에서 장학 혜택을 받고 지역에 남아 의무 근무를 수행하는 지역 정원제 출신 의사입니다. もともとここの病院で診療されてた先生が、私の親世代でした。なので、自分の友達のお父さんがここで働いてて、そこの先生から、まあなんでその先生が僕に声かけたかはわからないですけれど、地域枠推薦やってみ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声をかけてもらったのが一番最初のきっかけで。 나이 든 어르신부터 예방 접종이 필요한 어린아이들까지 이들에게 이곳 진료소와 가토 의사의 존재는 각별합니다. 私が来た時からはずっとあるので今は安心して住めてますけど、やっぱ病院がない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考えるようにはなるかなとは思います。 私らが小学校の時にはね、先生言うてもね、医療がそんなに行き届いてなかったですわ。私ら細い時は。結構みんなね、よう亡くなったりしよったけどね。もともとちっちゃい頃からお世話になってる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やっぱり体調悪くなって来られた時に私が診療して 治療方法を考えて、それでうまく良くなっていった時にやっぱりありがとうって感謝されるんですけれど、全くもともと知らない人から言われるのと、やっぱりちっちゃい頃からお世話になった人から言われるのとではこう嬉しさが違うかなとは思います。そういうところはだいぶやりがいかなと思いますね。はい。でもあと誰が来ますっけ? 3년 전 의무 복무를 모두 마친 그의 연봉은 우리 돈 1억 7천만 원 가량. 조건보다 앞선 건 소멸 위기에 놓인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私にとっては医者っていうのはどっちかというとおまけで、メインはここの島がどんどん人口が減ってきている中でなくなっちゃいそうなので、それをなんとか止めたいと思ってて、でここの島に残ってます。 제주도와 인구가 비슷한 인구 65만 명 시마네현은 일본에서도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혀온 곳입니다. 시마네현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보다 먼저 지역 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島根県では平成14年度から地域枠の学生さん に奨学金を貸与するようになった
でそういったことからその卒業生が平成24年からそしたらそこからだんだんと医者が、毎年20名ずつぐらいは増えてくるとで勤務をしていただけ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僻地地域偏在というところの解消が徐々に進んでいったということを感じています。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2007년부터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렸습니다. 이어 2008년 지역 정원제를 도입한 뒤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의 약 20%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매달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6년간 국립의대생은 약 1억 원, 사립의대생은 약 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いわゆる返還を免除する条件として、9年間のうち島根県内で9年働いているうち4年間僻地ということで勤務していただくわけですけれども 그렇다면 의무 복무는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こういった奨学金等を貸与を受けられた医師の方ただ残念なことにですねちょっと医学生の時に退学をされるケースはあります。ただ医師免許を取得されて医師になってからの方についてはですね全ての方が返還免除条件県内で勤務あるいは僻地での勤務を果た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정원의 20%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는 시마네 의과대학. 아예 지역 의료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年生から6年生まで継続した学び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して各学年に地域医療のことを忘れてしまわないようにいろんなコンテンツを入れている。で1年生だといわゆる座学から始まるわけなんですが地域の先生が大学に講義に来てもらって地域医療ってこんなに面白いよ楽しいよっていうことをまず伝えてもらう。 이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섬과 벽지를 기피 지역이 아니라 충분히 선택 가능한 근무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新入生は右も左も分からない状態だと思うので、その中において地域がどういうふうに重要なのかっていうふうに学ぶのは非常に重要な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私も実際ここに来て分からないことが多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地域医療ということを学ぶ中においてこの島根に愛着も持ちますので非常に重要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の際にやはり島根で求められれば私としては活躍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시마네 지역의료센터.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大部分が、県だったり大学の中に地域医療支援センターがあるという形をとって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島根県は、言ってみればオール島根で地域枠の医師を支援していこうとそういうことで、今のような形態をとっております。だから、多分その支援対象のその医師からしても大学とかその県とかではなくて中立的な立場の組織だということでいろんな相談もしやす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 그 결과 의무 복무가 끝난 82명 가운데 75%인 62명이 그대로 지역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それっていうのはやはりその若い時に義務のある地域枠ですので義務を果たす中でやはりその島根県内に自分たちの生活の基盤がも
でき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なのでその地域枠の成果としても言えると思ってます。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일본의 지역 정원제와 비슷한 지역 의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5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이 마침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골이고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좋은 병원을 전국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고, 결국은 그냥 시장에 맡겨서 그냥 대도시 수도권에만 좋은 병원이 집중되도록 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차별을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부분에서의 차별이죠.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당장 의사협회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사로서 어떠한 이제 대우를 받고 또한 이제 어떠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역 의사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수험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의 경우 기존에 의대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이 통로로 해서 일단 의사가 될 수 있는 루트로 마련하자라는 식의 그런 우회적인 경로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높다고는 보여지거든요.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지역 병원들은 지금 당장 쓰러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도가 실제 인력을 배출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사제가 도입이 돼서 그 선생님들이 배출이 돼서 병원에 이제 투입이 되기까지는 짧게는 12년요, 길게는 15년, 16년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뭐 지역 의사제 투입된 그 분들이 배출이 돼서 나온들 먼저 병원이 무너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벽 3시. 영월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의 양수가 터지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몇 시에 양수가 흘렀어요? 지금 바로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흐르자마자 전화하고 네. 오신 거예요? 네. 거기 앞에 산부나좀 나가지 볼까? 휴가 중이던 산부인과 의사도 복귀했습니다. 보호자분은 계속 기다리시면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면 마취할 거예요. 마취하고 피부 소독하고 그러는데 한 3, 40분 이상 걸리고 아기는 1시간이면 먼저 나와요. 지금 계속 진통을 하다가 자궁 경부가 안 열리는 바람에 결국 수술로 들어갔는데 이제 와이프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금. 남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 아빠, 자 19시 56분에 네, 그냥 완전 딸 잘 낳았어요. 네, 아이고, 네, 이제 아기는 신생아실 가서 안전하게 처치하고 다시 이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엄마는 지금부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왜 썼어 나오느라고. 체경이 무겁다 우리. 이제 누나 머리가 블루블루블루 합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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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야. 야, 너 그러고 보니까 아빠하고 똑같다. 너무 이쁜데? 너 신세가 마저 한 100일 된 애 같은데? 아빠하고 눈 마주쳐봐. 아빠. 응. 아이고. 사모들이 이제 원주나 그 제천으로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이제 이걸 우리원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분만 취약지구 담당 의사를 이렇게 부인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니까 많이 보람되죠. 산모들도 멀리 가지 않고 또 이제 안정되게 잘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많이 내가 이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위로감도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안녕하세요. 선대길에서 교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저 1호 이제 편안하게 계시다가 네. 저기 애기도 건강하고 계시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산모는 모두의 축복 속에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첫 입소자가 됐습니다. 너무 예뻐요. 지역 의료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오늘 또 하나 늘었습니다.